이번에는 미스웨어의 다양한 툴들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할 건지, 그리고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방법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서 네트워크가 간헐적으로 끊기는 현상도 발생될 수 있으니 이번 시간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초기 화면에 진입하게 되면 이렇게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옵션 키고요. 키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썰 리스트에 여러가지 다양한 설정 방법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제너럴을 보시면 락 기능이 있습니다. 이 락 기능은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학생 태블릿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띄워드린 창이 학생의 화면입니다. 학생의 화면에 보면은 수강생 이름 에디3이라는 학생 이름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옆에 에디티처라는 강사 이름이 보이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학생은 언제든지 수업을 연결 끊기 버튼만 누르게 되면은 수업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해서 교사와 한번 커넥팅이 된 상태에서는 임의대로 수업을 나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락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바로 학생은 연결을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사분들은 한번 플러스가 완성이 되면은 이 락 부분을 반드시 클릭해서 학생들이 임의대로 수업을 끊거나 나갈 수 없게끔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사일런트 기능의 문구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본 문구를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기본 문구입니다. 조용한 이라고 표시되죠. 네, 다소 엉뚱할 수도 있는데요. 이 문구를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옵션 기능에 들어가게 되면은 선생님께서 직접 문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 집중해 주세요. 점점점 해서 텍스트 컬러는 흰색, 백그라운드는 검은색, 여러가지 색상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이 화면으로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사일런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구가 바뀌었죠. 선생님께 집중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문구를 바꿔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알림 메시지인데요. 라이즈 핸드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가 에디 1번, 에디 3번 학생이 손을 드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에디 1과 에디 3 학생이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라고 해서 에디 3 학생을 클릭하고 아이들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해서 지금 2명의 학생들이 손을 들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께 무슨 볼 일이 있나요? 라고 메시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선생님 좀 도와줄래요? 하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화면에 이렇게 메시지가 표시되게 되는 거죠. 메시지는 1대1 방식으로는 바로 전송이 안 되고요. 1대 다수, 즉 모두의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메시지가 방금 보내드린 누가 선생님 좀 도와줄래요? 라는 메시지가 이렇게 단체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에디 3 학생은 메시지를 클릭해서 바로 저요! 라는 답변을 이런 식으로 저요! 제공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손을 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할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손을 들게 되면은 선생님께서 보고 있는 모니터 화면이 이렇게 블럭이 되죠. 그래서 에디 3 학생이 손든 거를 마우스 우측을 클릭해서 Remove Hands Rise라고 이거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을 든 거를 이렇게 해제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 알림 메시지를 어떻게 automatically clear out, 그러니까 손등 기능을 한번 확인하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알림 메시지들, 손들기 메시지 음성 기능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저장하거나 세팅할 수 있는 창입니다.
네, 이제 요거는 가장 중요한 기능일 수도 있겠는데요. 스크린 브로드캐스트라고요.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트의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퍼포먼스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너무 하이 퀄리티로 가게 되면 네트워크에 끊김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베터나 노멀 버전으로 세팅해 놓는 것을 권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스 채팅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건지 셀렉할 수 있는 화면들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학생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화면에 4명까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최대 1명, 4명, 9명까지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규모 클래스라면 10명 이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명 이하의 클래스를 한꺼번에 모니터링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최대 인원수인 9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을 지정해 놓고 제가 한번 모니터링을 한번 봐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구분할로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접속한 학생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상단에 3명의 학생들의 화면만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9명이 다 접속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9명 학생이 한 화면에 모니터링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꺼번에 모니터링 하기 굉장히 유용한 설정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크린 레코드인데요. 레코드 방식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건지 노멀, 굿, 퍼펙트 중에 조정할 수 있고요. 그럼 프레임 수는 어떻게 조정할 건지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상태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상태 그대로 굳이 설정하지 않으셔도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파일 리시빙 방법인데 이것도 기본적인 디폴트 설정으로 이용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네트워크 환경인데요. 네트워크 환경은 크게 손대실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스크린 브로드캐스트에 프레임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스크린 브로드캐스트는 아까도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이미지나 텍스트를 학생과 공유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스크린샷을 계속 찍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전송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프레임 비율을 30프레임까지 이렇게 높이게 되면은 브로드캐스트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스크린 브로드캐스트의 프레임 비율은 가급적이면 5프레임 내지 10프레임 정도에서 선택하시고 쓰시면 아주 크게 지장이 없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단에 있는 스크린 브로드캐스트의 품질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베터 정도면은 가독성에서도 크게 문제없이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핫키 기능인데요.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스크린 브로드캐스트 기능이나 보이스 브로드캐스트 혹은 아까 두 번째 설명드렸던 학생 발표 기능, 넷무비, 파일 분배 기능 이런 것들을 교사분들이 임의대로 단축키로 지정을 해 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평상시에 게임을 자주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좀 익숙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해서 핫키를 지정해 놓고 혹은 모니터 컨트롤 기능은 어떤 식의 핫키를 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경우도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 어카운트 기능을 보시면 선생님께서 접속할 때의 패스워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초기 화면에서는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슈어 패스워드 어떤 패스워드를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패스워드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계정을 완전히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보시고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초기 값으로 되돌리고 싶으시다면 이 좌측에 있는 디폴트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초기 세팅 값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학생을 개별적으로 1명, 2명, 3명 클릭해서 학생마다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게 되면 다양한 기능들을 즉각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이렇게 키들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누르셔도 되겠지만 학생들 개별 유닛을 이용하시는 데는 이렇게 마우스를 우측 방향을 누르셔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브로드캐스트는 교사분의 자료를 학생들에게 송출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 발표 기능. 이 학생을 선택해서 다수의 학생들하고 공유할 수도 있다. 이런 기능이고, 넷무비 기능은 이 학생한테만 이제 영상을 송출해 주겠다. 이런 기능입니다. 혹은 보이스 브로드캐스트라 그래서 선생님의 화면만을 공유하는 기능이 아니라 선생님이 헤드셋이라든지 이런 마이크 장치를 차고 있으시면은 음성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송출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헤드셋만 착용하시고 보이스 브로드캐스트를 누르게 되시면 음성으로만 송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선생님하고 태블릿 내장된 스피커를 이용해서 보이스 챗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 개별의 모니터링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키들이 이렇게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주셔서 같이 이용해 보실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Remove from Class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학생은 완전히 클래스에서 삭제가 되게 되니까 가급적 누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설정 방법의 다양한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톱니바퀴 모양의 다양한 설정 기능, 이렇게 메시지를 변형한다든지 네트워크 혹은 알림 메시지를 바꿔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용하셔서 사용하시는데 혼란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정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